평범한 하루 속 쓸데없는 말이 즐거운 순간 그냥 입만 살아서 5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인장 유원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인장 김민규입니다. 그냥 입만 살아서는 팟빵, 플로,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민규씨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아, 네. 또 바쁘게 살고 있죠. 아, 바쁘게 살고 있어요 요즘에? 네, 항상 바쁩니다. 개강해가지고. 개강도 하고 이제 곧 중간고사라서요. 맞죠. 그 전에 과제가 막 물 밀듯이 그냥 들어오고 있어요. 아, 요즘 과제철인가요 또? 네, 과제철입니다. 저는 안 다니고 있어서 모르겠네요. 체감이 안 되네요. 부럽습니다. 그 시간이. 인공지능은 좀 써보셨어요? 어떻게 제가 추천한 리튼이라든지. 저 리튼 써봤어요. 네. 써봤는데 그 제가 잡지를 디자인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제호를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챗GPT한테 물어본 거랑 다르게 확실히 좀 뭔가 퀄리티가 있긴 하던데요. 아, 리튼이 더 퀄리티가 있다. 리튼이 좀 더 약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해 주더라고요. 좀 더 생각하는 애 같지 않나요? 근데 뭔가 그 UI 자체는 뭔가 딱딱해요. 아, 그래요? 뭔가 그런가? 되게 그 그냥 대학생들이 만든 어플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전문성이 없어 보인다. 맞아요. 전문성이 없어 보이는. 챗GPT는 뭔가 깔끔하잖아요. 애플 같은 느낌 들고. 맞죠. 저 챗GPT를 최근에 썼다가 좀 배신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요? 제가 결국 네, 저도 그 충직한 동생이랑 얘기를 좀 더 나눠봤는데 제가 영상 작업을 하다가 기획 그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챗GPT한테 시켰어요. 이거 문서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달라. 예. 그러니까 막 작업 중 이렇게 하면서 퍼센테이지가 뜨더라고요. 그 작업 완료해서 이제 보내줘 했는데 그 채팅창에는 올릴 수가 없대요, 자기가. 그래서 그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주면은 거기다 올려놓겠다. 줬더니 실패했대요. 실패. 그 뒤로는 뭐 자기가 메가에다가 업로드를 해서 나한테 링크를 보내주겠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한 3시간을 끌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너 할 줄 모르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하는 말이 맞아, 사실 할 줄 몰라. 뭐야? 사실 할 줄 몰라. 너의 시간을 뺏어서 미안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뭐야? 챗GPT가 못하는 것도 있었군요. 저를 농락했어. 할 줄 아는 척하면서 저를 농락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못하면 진작에 못한다고 말하지. 3시간 동안 할 줄 아는 척하다가. 근데 이게 챗GPT가 그런 게 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약간 지어내는 게 있잖아요. 아는 척해. 챗GPT는 지어내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미친놈 같아요. 제가 저도 약간 자료조사하면서 몇 가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들어보는데 근거가 애매한 거예요. 얘가 말하는 근거가. 그래서 이거 어떤 자료를 토대로 말한 거야 하니까 자료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내. 그래서 제가 그때 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니 뭐 근거도 없는 말을 나한테 왜 보내는 거냐 이러면서 좀 나무라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막 걔도 막 그 채팅창에다가 업로드 95% 완료 막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다 구라했다는 거잖아요. 거짓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걸 보고 진짜 내가 꽉 잡은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도 민규 씨랑 저랑 좀 둘이서 떠들어 볼 예정인데 제 주변에는 나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민규 씨 주변에도 좀 있나요? 주변에도 저도 몇 분 계신데 네. 전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이 다 대학생들이라 뭔가 이제 시간 내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중간고사가 만약 끝나게 되면은 한 몇 분 한번 데려오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또 셋이 있어야 또 텐션이 남다르기 때문에. 그쵸. 다음 주에는 꼭 입만 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저번 에피소드가 AI였잖아요. 그때 저희 N의 망상력이 되게 많이 드러났던 그런 에피소드였는데 오늘도 저희 망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바로 미스터리인데요. 미스터리인데 민규 씨 미스터리 좋아하세요? 미스터리 한창 또 그런 유튜브를 많이 챙겨볼 맞아요. 때가 있었죠. 디바제시카 이런. 그렇죠. 너무 재밌습니다. 미스터리 좋아하시고 저도 미스터리 되게 좋아해서 요즘 넷플릭스나 이런 데 다큐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찾아보고 유튜브에서도 관련 영상 찾아보고 했는데 미스터리 영상들 특징이 뭡니까? 약간 좀 무서워요. 맞아요. 유쾌하진 않아요. 무서워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 잘 못 봐요. 밤엔 안 봐요. 낮에 봐야 돼요. 낮에 봐야 돼요. 밤에 보면 안 되고 대부분 오싹하고 이제 공포 영상이 많아서 못 보는 장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눈을 이렇게 반쯤 뜨고 보던가 자막만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눈 이렇게 가려가지고.
아니 왜 갑툭튀 이런 거 보시나요?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대부분? 아 그래요? 뭐 다크웹에서 뭐 시켰는데 뭐가 왔다 이러면서. 아 저도 약간 그런 거 볼 때 이제 그런 좀 무서운 사진이 나오면은 주의하세요 딱 뜨잖아요. 맞아 3, 2, 1 3, 2, 1 할 때 저는 딱 눈 반깜습니다. 근데 또 보고 싶잖아요 약간. 보고 싶으니까 댓글창을 열다 열어서 작은 화면으로 조금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봅니다. 저는 보면은 멈춰요. 뭐? 귀신 사진 딱 하면 그 장면에 멈춰서 귀신 사진을 이렇게 똑바로 봐요.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리고 이제 후유증이 새달리죠. 뭐야 무서우신데 정말 1대1로 딱 눈을 마주친다고요? 궁금하잖아요. 약간 똥은 찍어 먹어봐야 안다 이런 말도 있듯이. 아닌가? 푹 찍어 보시네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아요. 무서울 거 알면서 먹어야 돼요. 똥인지는 먹어봐야죠. 그런 걸 좋아하고 저는 어제도 봤거든요. 어제도요? 네, 미스테리 영상은 아니었고 장화홍련을 봤는데 요약본을 봤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보셨어요 장화홍련? 저 듣기만 했는데 그 무서운 이야기 아닌가요? 네, 무서운 이야기인데 너무 무섭던데 영화를 봤는데 너무 무섭던데요? 한번 대단하시네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사람들 많이 있으면 그때 한번 다 같이 혼자는 못 보고. 네, 저도 공포 영화는 혼자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때 저희랑 그 1화에 나왔던 진영 씨랑 셋이서 뭐 봤더라? 곤지암을 봤네. 곤지암 봤었죠. 근데 영화관에 저희 셋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두 분은 눈을 가릴 수라도 있었지. 저희가 민규 씨랑 진영 씨 가운데 앉아 있어가지고 진영 씨도 제 오른손을 잡고 있었고 민규 씨도 제 왼손을 잡고 있어가지고 전 눈을 가릴 수가 없었어요. 언제 씨는 그냥 손발 다 묶이고 그냥 귀신을 당하듯이 귀신을 봤죠. 그때 저는 태어나서 공포 영화를 그때 처음 봤어요. 저도 그게 영화관에서 본 게 처음이었는데 그 뒤로 안 봅니다.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사실상 거의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무서워서.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뒤로는 본 적 없어요 공포 영화. 뭐 여자친구가 보자고 해서 본다든지 친구들이 보자고 해서 본다든지. 저도 그 뒤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랑종 한번 봤습니다. 집에서. 랑종도 되게 그게 좀 무서우면서도 좀 징그러워. 너무 징그러워요. 평이 있었어가지고 그걸 한 달에 걸쳐서 봤어요. 한 달이나? 끊어서. 야, 못 보겠더라. 어쨌든 그런 가장 내리에 좀 오래 딱 각인돼 있는 미스터리 좀 있나요? 트라우마처럼 이걸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탁 박힌 거요? 네. 너무 무서워서? 네. 무서워서 박힌 거는 막 미스테리는 아니고요. 좀 공포라는 주제로 말하면은 저는 그 공포 게임이 좀 무서워요. 저는 공포 게임. 프레디 피자가 갑툭튀 나오는 거. 네. 그거를 본 이후로 그 방 안에 혼자 있기가 좀 무섭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저 소우. 소우. 그 소우에서 진짜 초등학교 6학년 맞아요. 수업 끝나고 뒤에 저희 반에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수업 끝나고 거기서 애들이 영화를 보자는데 맞아요. 갑자기 소우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무섭긴 한데 애들 같이 있으니까 전 뒤에서 봤거든요. 소우를 보다가 그 중간에 소우 1을 봤는데 중간에 그 소우 그냥 소우라고 하나요? 그 게임 만든 사람이 직소가 이제 게임 참가자들을 납치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주차장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덮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걸 보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납치하는 게 무섭다고요? 나도 어디선가 지나가다가 납치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소우에서 납치되는 분들은 왜 납치되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납치되는 거예요? 아니요, 보통 이제 직소가 그런 게임을 여는 이유가 삶에 대한 중요성을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려고. 랜덤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잡아오냐면은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자살하려는 마약에 막 찌든 사람들이나 이런 업보가 있어. 그럼 민규 씨 안 잡혀가겠네. 근데 그 장면이 너무 무서웠어요. 와, 저 그냥 생으로 그냥 딱 잡아가네. 맞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평소처럼 걸리다가 갑자기 납치당하잖아요. 그 장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밤에 자는데 막 침대 밑에서 나올 것 같고 이런 거예요. 맞아. 저도 그때 뒤에서 같이 봤는데 소우 말고 나고야 살인 사건이라는 것도 봤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기억나세요? 그래요? 그 빨간 마스크 나오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건 알아요. 그거 제가 진짜 기억에 너무 많이 남는 게 그 장면인데 화장실이 학교였나? 무슨 공간에서 이제 빨간 마스크를 피해서 이제 도망가다가 화장실에 잡혔거든요. 빨간 마스크한테 그 주인공이. 근데 그 빨간 마스크가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가위로 아킬레스건을 하나씩 끊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기어가다가 죽는 그 장면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와, 저 그게 있었군요. 그때 이후로는 비 오는 길에 혼자 못 다니겠더라고. 아, 빨간 마스크도 진짜 무서웠죠. 개 무서웠죠. 빨간 마스크가 저희 어릴 때 완전 티어 1 귀신 아닙니까? 그죠. 괴담 중에 1티어였죠. 항상 나오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막. 네, 무서운 게 딱 좋아 이런 거에 이제. 그런 게 그냥 일본에서 뭐지? 괴담책으로 하나 맞아요, 나왔던 맞아요. 내용이 이게 엄청 퍼져서 이게 뭐가 실제로 있었던 일처럼 막 맞아요, 포장되기도 맞아요. 했잖아요. 근데 또 빨간 마스크는 거기에 뇌절을 더해서 색깔별로 있어요 마스크가. 착한 마스크도 있고. 하얀 마스크도 있고 파란 마스크도 있고. 막 하얀 마스크 입을 꼬맨다 그랬나? 그래서 맞아요. 찢는 애가 있고 꼬매주는 애가 있고 도와주는 애가 있고 색깔별로 다 있어요. 상관없는 애가 있고 그냥 색깔별로. 그때부터 안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그 빨간 마스크 파회법. 아 진짜? 빨간 마스크가 처음에 만나면 이런 질문 하잖아요. 자신의 그 찢어진 입을 보여주면서 나 예쁘냐? 예쁘지? 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누나 너 왜 예뻐요? 하고 그러면 얘가 좋아한대요. 근데 더 찢으면 예쁠 것 같아요. 하면서 계속 찢게 만드는 거예요. 칭찬하면서. 그래서 결국 얼굴이 두 동강 나버리는데 이긴다 그러면? 그럼 내가 파회. 이긴다. 그럼 이긴다. 공략법까지. 공략법까지 생겼었어요. 옛날에는. 아 그러면 약간 이런 괴담 같은 게 지금도 무서우세요? 아니면 지금은 좀 그냥 한번 읽고 마는 수준? 요즘은 그냥 약간 다 웬만하면 다 거짓이라는 거를 깔고 보기 때문에 그때 보면서는 무서워해도 나중에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그때 계기가 있어요? 약간 안 무서워지게 된. 그냥 좀 어른이 되니까 별로 안 무서웠던 것 같은데요. 저는 어른이 돼서도 무서워서. 근데 약간 어른이 돼서 그런 걸 좀 멀리하다 보니까 좀 무뎌진 거일 수도 있어요. 별로 안 보니까 관심도 없어지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막 무서워하지 않는? 저는 자취를 했잖아요 대학생 때. 네. 그 집에서 혼자 자는 게 은근 무서워요. 그러면은 또 진짜 무섭겠네요. 그건 은근 무서워. 그래서 저는 항상 구두등을 켜고 벽을 등지고 자야 돼. 그러니까 그 공간이 내 등 뒤에 있으면 안 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내 뒤에는 일단 아무것도 없고 내 뒤엔 벽밖에 없고 벽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보이는 공간은 내가 다 지배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다 감시한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자다가 후레쉬 딱 킨 적도 있어요. 그냥 핸드폰으로. 있지? 원재 씨가 너무 애니라서 그런 거 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그 후레쉬 왜 키는 줄 알아요? 저희가 프레디의 피자 가게 맞아요. 저희 어릴 때는 프레디의 피자 가게가 굉장히 요즘 파피 플레이 타임인데. 그쵸. 저희 때는 프레디였죠. 프레디의 피자 가게가 그거 하면 잠 못 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4편까지 나왔잖아요. 맞아요. 시리즈가 그 하필 마지막 그 4편이 집이죠. 자기 방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옷장에서 튀어나오고. 그래서 정말 그거 처음 보고 나서 제 방을 무서워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네요. 옷장 무서워하고. 옷장 무서워하고. 전 요즘엔 안 무섭습니다. 전 요즘에는 이제 벽을 등지고 자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근데 집에 본가에 계시니까 안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데 그 궤도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 영상을 보고 진짜 안 무서워졌어요. 근데 맞아요. 궤도님이 말해준 그 지평좌표계. 그거 보고 안 무서워. 그걸 생각하니까 확실히 그 귀신에 대한 뭔가 너 가짜지 이런. 그러니까 안 무서워졌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안 무서워졌어요. 어쨌든 저는 제가 가장 이제 뇌리에 딱 남은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본 건데 디스맨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디스맨이라고 사진이 굉장히 좀 소름 끼치거든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 텐데 디스맨이 이제 자각몽 아시죠? 네. 거기에 나오는 남자인데 자각몽을 꾼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 남자를 꿈에서 봤다 그래요. 저도 한창 루시드들이 네. 자각몽에 대한 그게 환상? 저도 실제로 시도를 해봤거든요. 저도 해봤어요. 하면서 막 찾아보면서 이 디스맨 이 얼굴이 기억이 나네요. 너무 무섭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 얼굴? 이 눈이 너무 커요. 네. 소름 돋게 생겨가지고 근데 다 막 꿈에서 본 사람들한테 다 각자 그려봐라 하면 똑같은 얼굴을 그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모습이 진짜 소름 돋게 생겼어요. 탈모이고 일단 갈매기 눈썹 짠 거 엄청 짙은 거. 그렇죠. 그 입술 엄청 두껍고. 그래서 꿈에서 이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랑 눈이 마주친 거를 그 남자가 알아채면은 그 꿈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 꿈이 그 남자랑 나의 인생이 바뀐다. 이런 게 있었어요.
아틀란티스면 진짜 무섭게 생겼네요. 그러니까요. 그거 보면 참 못 자요. 저는 그 가위도 엄청 잘 누리는 스타일이라서. 맞아요. 그리고 또 루시드 드림을 꾸다가 이제 그 꿈속 안에서 이게 꿈이라는 거를 언급하면 안 된다고. 맞아요. 다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네. 이거 꿈인데? 하고 말하자마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 쳐다보고. 맞아요. 그래서 소름 돋으면서 깬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저는 원래 워낙에 잠을 잘 안 자는 스타일이라 피곤하면 이제 알아서 자게 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가위 잘 안 눌려요? 가위 저는 잘 안 눌려요. 아 진짜요? 몇 번 딱 한 2번 살면서 오, 2번 진짜 안 눌려봤는데. 눌리네. 근데 가위 눌리는 게 보통 막 귀신도 나오고 막 그런다 하잖아요. 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몸이 그냥 안 움직이는 맞아요. 저도 것만 그래요. 인지하는. 귀에서 뭐 들리지 않아요?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래? 귀신 나온 적은 없었고. 그래서 저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억지로 막 깰려 그래요. 저는. 그거 깰 때 이렇게 있으면은 오른쪽으로 만약에 돌 거다 이러면 왼쪽으로 반동하면 탁 하면 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바로 일로 가면 안 깨고 네. 한번 페이크 이쪽으로 가는 척하고 이렇게 하면 깨거든요. 아 내 몸을 속이는. 그럼 깨요. 하긴 정신이랑 몸이랑 따로 노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과학적인 거기 때문에 절대 뭐 귀신 이런 게 아닙니다. 가위는. 그래요? 저는 약간 새끼 손가락이나 엄지 발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노력해요. 이게 움직이면은 갑자기 순간 풀리거든요. 저는 가위를 일주일에 막 2-3번씩 눌리니까. 정말요? 그냥 눌리면은 눌렸네 이러고 그냥 자거든요. 그럼 이번 주에도 눌렸어요. 이번 주에 아침에 제가 10시 반에 일어났는데 8시에 깼어요. 그래서 다시 자려다가 눌렸는데 탁 눌리면은 눈을 뜨면은 어떻게 보이냐면 내 뒤에가 보이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꿈이니까 이제 약간 그런 게 보이는 건데 저는 귀에서 소리가 들려요. 사람 목소리가 들려요. 이번 주에는 비밀이야라는 말을 저한테 계속 하더라고요. 비밀이야. 깰 때 비밀이야! 이러고 깨거든요. 오, 무서워. 근데 저는 별 감흥이 없어요. 그렇구나. 비밀이구나. 비밀이구나. 오늘도 왔구나 하고 그냥 깨는 건데. 근데 그 디스맨이라는 거는 제가 봤더니 마케팅 하려고 만든 캐릭터래요. 아, 그런 거였어요? 공포 마케팅으로 쓰려고 이탈리아 한 디자이너가 만들어서 뿌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괴담으로. 아, 그런 거였구나. 네. 실제로 그러면 막 루시드들이 꾼다고 없죠. 나오는 게 아니군요. 그것도 이제 마케팅이란 걸 알고 나서는 이제 안 무서워지죠. 그쵸. 이게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은 다 가짜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진실을 알고 나면. 그쵸. 자, 어쨌든 그럼 이제 메인 토픽 얘기를 해볼 건데 네. 미스터리라는 게 그 한 장르고 그 안에 이제 괴담, 수수께끼, 도시 전설, 음모론, 미제 사건, 그리고 나폴리탄 이런 걸 이제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 많은 장르 중에서 뭐 어떤 거 좀 선호하는 게 있어요? 저는 약간 미제 사건도 재밌고요. 미제 사건. 특히 약간 도시 전설 이런 거 좋아하죠. 도시 전설? 도시 전설이 뭐죠? 뭐가 있나요? 도시 전설 그 아틀란티스 이런 것도 완전 그런 도시 거 전설이죠. 그래서 뭔가 이게 실제로 있었다. 우리보다 몇천 년 전에 이미 발전된 문명이 있었다. 이런 그런 거. 그 고대 막 땅 팠더니 이런 건물이 막 나오고 이런 증거들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재밌더라고요. 나폴리탄 괴담 안 좋아해요? 나폴리탄 괴담은 좀 뭔가 근데 그 스토리 진행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똑같잖아요. 다 죽고 막 자살. 네. 근데 또 약간 자살할 만큼 그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그 유명한 게 그 바다거북스프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 되게 잔인하고 되게 상실감이 클 거를 알겠는데 자살할 정도인가? 바다거북스프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그 주인공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해서 뭔가 먹어야 되는데 죽은 선원들의 시체를 먹자 했는데 그 남자 주인공은 싫다고 했죠. 그쵸. 안 먹겠다고 해서 다른 선원이 이거 사실은 바다거북스프야 하고 먹고 구출이 돼서 진짜 바다거북스프를 먹었는데 그 맛을 보고는 그대로 바다로 뛰어가서 죽었다. 그쵸. 이게 이제 끝인데 그쵸. 그 해석을 하면은 그 바다거북스프라고 먹었던 게 사실은 이제 시체였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쵸. 뭐 상실감은 크겠지만 그게 바로 바다로 이렇게 으아 뛰어갈 정도인가? 난 사람을 먹었어 하고 죽을 정도인가? 그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맞아요. 싶더라고요 저는. 그거랑 빨간 당구공 아세요? 빨간 당구공? 그건 뭐예요? 그 아들이랑 아빠가 있고 아들이 공부를 엄청 못해요. 네.
그래서 아빠가 너 공부 좀 해 이랬는데 아들이 빨간 당구공 3개만 가져오면은 내가 공부 잘하겠다. 그래서 빨간 당구공 3개를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성적이 막 90점, 100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막 좋아하다가 또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너 또 왜 그래? 하니까 빨간 당구공 3개만 가져와라. 그래서 또 갖다 줬더니 성적이 올라요. 그렇게 막 그런 걸 반복하다가 어느 날 아들이 교통사고에 당해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해라 했는데 이제 아빠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죽기 전에 물어봐야겠다. 빨간 당구공이 대체 뭔지. 아들이 죽어가는데 너무 궁금해.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빨간 당구공에 대해 물어봤고 아들이 이제 그걸 말해주고 아들이 죽어요. 근데 그걸 들은 아빠가 너무 웃겨가지고 웃겼다고요? 네, 아들 장례식에서도 웃고 택시에서도 웃고 그러다 자살해요.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요. 그리고 끝나거든요. 또 죽어. 저는 이거 해석을 못하겠더라. 뭔 내용인지. 빨간 당구공 대체 뭐지? 약간 이러면서. 정답을 알긴 하세요? 아니 몰라요. 아 몰라요? 네. 여전히 미스테리인가요?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빨간 당구공이 약간 마약? 이런 거지 않을까요? 아 근데 마약한다고 공부 잘하나? 그럴까? 그거를 빨간 당구공 근데 구해준 건 아빠잖아요. 맞아요. 그럼 마약일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네. 그럼 진짜 빨간 당구공이라는 거네. 한 번만 알아볼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그거 또 이제 나폴탄 대담이고 또 한국에서 유명한 거는 뭐 호텔에서 근무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가 찾아오면 절대 방 키를 주지 말고. 아 맞아요. 네. 그 어떤 뭐 404호인가? 네. 그 방을 절대 열어보지 마라. 지나가면 안 되고 열지 말고. 그건 좀 무섭더라고. 한국화된 건. 보니까 네. 이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아버지가 계속 웃었다 했잖아요. 네. 택시 기사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가르쳐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택시 기사도 그 생각하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기절하듯이 웃다가 사고 났나요? 실수로 핸들을 꺾어서 차가 박살났대요. 그래서 죽었대요. 왜 그 해석이 뭐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얼마나 웃긴 얘기길래. 아니, 나도 궁금해지네.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저희도 알면 죽는 거 아닌가요? 아니 얼마나 웃긴 얘기길래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 얘기를 들으려고. 아무래도 뭐 해석에 대한 게 없는데요. 그래요? 유튜브에 있나? 이거는 제가 볼 때 알면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알면 저희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도시 전설을 좋아하시는 편? 네. 저는 다 좋아하긴 하는데 굳이 고르라고 하면 음모론을 좀 더 좋아해요. 음모론. 약간 진짜스러운 게 많잖아요. 음모론자들이 꾸며내려면 믿음직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되게 잘 조작한 것들이 많아서 그걸 보는 게 되게 재밌고 음. 미제 사건은 진짜 일어난 일이니까 너무 무서워요. 맞아요. 진짜 일어난 일이니까 그건 괴담이 아니니까. 도시전설은 너무 거짓말인 게 많고 거짓말인 거. 허구인 게 많고 가짜 증거들이 많죠. 그래서 잘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음모론은 보다 보면 진짠가 싶어서 믿게 되는 게 있어요. 저도 모르게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무언가를.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계신가요? 그건 안 믿죠. 그건 바보예요 그건. 근데 이게 음모론 중에서 가장 1등이죠 1등. 네. 그 추종자도 되게 많고 어떻게든 증거를 찾으려고 막 증거 수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지구 평평설 믿는 사람. 그래요? 네. 뭐 별로 말은 안 하는데 평평설 믿을 수도 있죠. 내가 본 게 아니니까. 방치. 일단 방치하고. 제가 봤는데 음모론자들이랑 싸우려고 들면 안 되는데 못 이긴대요. 아니 애초에 이미 거기에 이 사실이라고 믿는데 어떻게? 맞아요. 뭐 대화해봤자 어떡합니까? 그거 제가 봤는데 그분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쓴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만큼 이제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게 못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밝혀내야지 나한테 이게 리턴이 되기 때문에 그 노력과 그것들이 리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파괴로 갈 수도 있겠네. 네, 그죠. 제발 제발 죽기 전에 밝혀내야 돼. 이러고 죽는 사람들도 그죠. 있겠네요. 음모론 뭐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들어본 거? 음모론 지구 평평설도 있고 그 이제 일루미나티도 음모론이죠. reptilian 이런 거 많이 봤죠. 제가 최근에 본 일루미나티 관련된 건데 좀 웃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루미나티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요? 아 저도 그냥 그 제목만 봤어요. 들어가진 않았고. 계엄령 때문이지 않을까요?
왜 했을까 왜 하면서 했을까? 이제 일루미나티. 사람들이 상상력을 막 펼치면서 일루미나티다 이렇게 그죠, 나온 것 같은데. 조롱성이지 않을까. 그럼 제일 최근에 본 거나 좀 제일 기억에 남는 미스터리 좀 있어요? 미스터리 최근에 본 거나. 가장 최근에 본 거요? 최근에 본 거는 뭐가 있어? 최근에 이것도 약간 도시 전설 같은 걸 봤던 것 같은데 리스로 봤었거든요. 근데 또 그런 걸 봤어요. 그 땅을 팠는데 엄청난 그 도시 구조가 나오고 그런 걸 봤었어가지고 그런 리스 아시죠? 뭐야 이거 그냥 고대 유적이네 키키키 하다가 이걸 아는 사람들 표정 어두워지고 표정 어두워지면서 이걸 아는 사람들 점점점 그런 걸 봤었어요. 그런 건데 보면 계속 보게 된다. 밑으로 내리면서 이제. 네 카톡이래. 댓글창 보면서 설명 같은 거 맞아요, 보고. 맞아요. 네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지나간 게 많아서 막 기억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 관한 미스터리예요. 아 그래요? 음모론일 수도 있고 그 단종이라고 아세요? 단종이요? 아 네 알죠. 조선 6대 국왕 단종이 죽음에 대한 이제 의문이 엄청 많거든요. 아 단종이 이제 원래 왕이 됐다가 그 후에 그 수양대군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계유정난을 당해서 폐위가 되고 세조가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네. 그 단종이 유흥월로 유배를 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조선왕조실록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자살을 했다고 적혀 있어요. 단종이. 아 그래요? 그 자기 금성대군 숙부인 금성대군이 사약을 먹은 걸 보고 충격을 먹어서 자살했다 이렇게 써있는데 그건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거의 정설이고 예쁘게 써야 되잖아요. 실록에는. 네. 거짓말 친 거다 이런 게 있고 실제 뭐 전설 같은 건데 어떻게 죽었냐 하니까 사약을 받으러 왔는데 그 단종이 화가 나서 사약을 안 먹었다. 안 먹었다. 사약을 이제 극대노한 거죠. 사약이 오니까. 자기도 왕이었는데 그래서 막 뭐라 하니까 어쩌지 하다가 그때 이제 엄청 낮은 직급의 하인 하나가 인생 역전하려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활시로 올가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슉 해가지고 단종 목에 씌워서 죽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단종이 그때 죽고 그 올가미를 던진 하인도 그 단종이 죽자마자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야? 근데 그건 너무 허무하게 끝나지 나폴리탄인 거죠. 나폴리탄이에요. 갑자기 둘 다 죽었다. 그렇게 피를 토하고 죽자 갑자기 궁녀들도 막 뛰어가지고 강물로 뛰어. 그만해요. 아니, 진짜 써 있는 거예요. 에이, 궁녀들도 그 둘이 죽은 걸 보고 강물로 뛰어가지고 다 죽었다. 아니 그거 아시죠? 그 킹스맨 원에서 사람들이 뇌에 그 칩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막 지들끼리 죽도록 싸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써 있어요. 갑자기 막 궁녀들도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래가지고 그 사약을 들고 온 금부대사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시신 처리를 못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그 뒤로 영월에 이 임명되는 부사 사또라고 하죠. 그분들이 급사를 했대요 다. 그러다가 어느 한 명이 그 시신을 수습했는데 그 이후로 일이 잘 풀렸다.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로 고등학교 때 소설을 썼었어요. 그게 그 내용이었군요. 네, 제가 썼었어요. 네, 유배 가는 내용이라고는 제가 대충 봤는데. 네. 저희가 그 장소를 정말 좋아하고 저 영월에 청령포라는 섬인데 네. 가보셨나요? 그 청령포가 그 한반도 모양 그게 아닌가요? 그 근처긴 한데 그 섬은 아니에요. 한번 가보시면은 아마 힐링이 좀 되지 않을까. 되게 좋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무서운 사건이 있었던 거잖아요. 궁녀들이 막 뛰어들었던 곳인데. 근데 가면은 소나무도 엄청 많고 고즈넉한 게 약간 힐링이 돼요. 저는 그래서 약간 생각 비울 때 많이 가자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한번 가보기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이게 가장 최근에 본 미스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토크를 하면은 제일 빠질 수 없는 게 음모론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음모론에 대해서 먼저 떠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떠들어 볼 음모론이 3개가 있어요. 네. 첫 번째가 달 착륙 음모론. 네. 두 번째가 지구 평평설. 평평설. 세 번째가 외계인입니다. 왜 웃으세요? 지구 평평설이에요? 평면설이에요?
지구 평면설이 맞는 것 같던데. 평면설이죠. 근데 지평설이라고 줄여서 부르더라고. 아. 그 믿는 사람들은 지평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 지평인. 예. 신기하네요. 너무 유명해서 그런지. 그럼 달 착륙 음모론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달 착륙 음모론이 두 개가 있어요. 날조설이 있고 은폐설이 있는데, 은폐설이 짧으니까 그거 먼저 하자면, 은폐설은 달에 간 건 맞아요. 간 건 맞는데. 그건 팩트야. 근데 뭔가를 보고 숨기고 있다 지금 미국이 그 달에서. 그게 은폐설이에요. 뭔가 외계인을 봤다던가 달 뒤에 도시가 있다던가 그런 거를 네. 보고 은폐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달에 간 거는 팩트다. 이게 은폐설. 그다음 날조설은 아예 달에 가지 않았다 미국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5가지 그 음모론자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5가지가 이제 주장하는 건데,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은 달에 갔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증명이 다 가능합니다. 저 뭐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그죠? 이거는 팩트인데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달 표면에서 찍은 사진인데, 사진 속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 지구에서는 찍으면 별이 보이잖아요. 그쵸. 달에서 찍은 사진은 별이 안 보인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에요. 어떻게 반박할 수 있으세요? 음모론자들이 이랬어. 너 달에 안 가는 거 모르지? 이러면서. 별이 안 나왔어. 네, 그런데 달이 별이 안 보여서. 별이 안 보여서 그거 다 구라야. 막 이러면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아니 뭐 안 보일 수도 있지. 아니 주변, 그러니까 달에서 지구를 찍었을 때 주변에 별이 안 보였다 이거예요? 달에서, 그죠? 달에서 이렇게 막 그 주변을 닐 찍었을 암스트롱이랑 이렇게 찍었을 때 V하고 찍었는데 이제 뒤에는 검었잖아요, 배경이. 네. 근데 거기 별이 하나도 없다는 아, 거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주변이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 게 아닐까 싶네요. 약간 저희도 도시에서는 별이 안 보이는데 맞아요. 시골 가면 보이잖아요. 빛이 너무 심하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저는. 과학적으로 거의 근접했습니다. 아, 정말요? 별이 찍히지 않은 것은 그 사진을 찍은 시간대가 달의 낮이래요. 아, 낮 시간대라서. 저희 낮에 별 안 보이잖아요. 아하.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태양빛을 받아서 노출을 설정해서 찍은 거기 때문에 별이 보일 수가 없다. 이게 그쵸. 첫 번째 팩트인 겁니다. 잘 들으세요, 달 음모론자들이. 자, 저 깨부수기 시간인가요? 두 번째, 제가 이제 달 음모론자라고 생각하시고 반박을 하세요. 네. 달 표면은 진공 상태인데 성조기가 흔들려. 잠깐만요. 그 말투가 너무 비꼬는 말투 같아요. 제가 다른 자아를 넣기 위해서. 아, 그래요? 깃발을 꼽았는데 펄럭이고 있다, 깃발이. 펄럭인다. 바람이 없을 때. 바람이 없는데. 펄럭인다. 어떻게 해야지 반박하실래? 사진이 펄럭였나요? 좀 한번 찾아보실래요? 한번 볼까요? 펄럭이고 있어요. 이렇게 주름이 져 있어요. 이렇게 깃발에. 그거는 근데 거기도 뭔가 흐름이 있지 않을까요? 꼭 바람이 아니더라도 바람이 아니라 어떤 이제 암흑물질 그러니까 공기보다는 좀 더 다른 뭔가 물질이 있을 거다. 다른 물질이 이렇게 흐르는 게 있지 않을까요, 주변에? 그래서 흔들린 거다. 네. 그게 이제 반박 의견인가요? 뭐 의견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생각?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 이제 과학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 네. 달 표면이 진공인 건 맞아요. 바람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흔들렸냐? 성조기를 꼽으려면 어떡합니까? 팍 꼽겠죠. 네. 그럼 진동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걔가 흔들리는 거죠. 아, 진동으로. 네. 그리고 애초에 그 꼽은 그 우주인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구부렸대요. 찍기 전에. 아, 그래요?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게. 아, 네. 일부러 이렇게 만지셨구나. 네. 그러겠네요. 그죠? 충분히 가능하네. 그죠, 그러면. 그죠. 그리고 그 사진을 잘 보면은 깃대가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기역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깃발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거든요. 깃발이 이렇게 안 쓰러지고. 아, 기역자로 그 직각에 맞춰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맞추고 깃발이 있구나. 네모나게 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음모론자들이 그걸 보고 펄럭이고 있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자, 세 번째. 네. 중력이 약한 달 표면에서 점프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구처럼 이렇게 딱 내려오는 게 아니라 쭉 올라가야 된다. 네. 중력이 없으니까. 아니, 그거는 너무. 아니, 그거를 당연히. 우주인들도 당연히 알겠죠. 그죠. 아니까 점프를 안 하겠죠. 맞아요. 저는 그건 과학 시간에 들었던 것 같아요.
달에서는 너무 세게 뛰면은 중력이 약해서 튕겨나간다. 정말로 튕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뛰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우주인이 그 다 입잖아요, 옷을. 네. 160kg가 나간대요. 와, 정말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달로 가면 다른 이게 무게가 다르니까 24kg가 된대요. 아. 그래서 그렇게 뛴다고 해서 날아갈 정도로 가볍지도 않고 인간이 애초에 우주복 자체가 점프를 뛸 수 없게 설계가 돼 있다고. 구부릴 수가 없게. 그래서 안 뛰는 겁니다. 쫙 펴질 수도 없고 네. 완전 구부릴 수도 없게 만들었군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점프 안 뛰네. 이 사실들을 들어보니까 왜 믿는지 싶기도 하네요. 이걸 저는 처음 점프라는 걸 봤을 때 뭐가 생각났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비행기를 탈 때 점프라면 내가 왜 뒤로 밀려나지 않지? 기차를 탈 때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점프를 뛰면은 나는 뒤에서 착지하는 게 맞지 않나? 보통 이제 관성을 생각 안 하시면 관성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뛰어서 뒤로 점프하면 뒤로 쭉 밀려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저는 그거에 대한 미스터리를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원재 씨가 항상 비행기 탈 때마다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민규 씨랑 비행기 타면 그런 말 해요. 근데 그걸 몇 번이나 설명해 줬거든요. 근데 여전히 제 말은 안 듣고 계속 자기는 미스터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믿기지가 않아요. 해봐야 알아요. 똑같은 거예요. 당신 음모론자입니다. 저도 음모론, 비행기 점프 음모론자입니다. 저는. 점프 음모론. 점프 음모론. 자, 꼭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우주 비행사 허리에 와이어 같은 게 보인다. 사진에. 허리에 와이어. 근데 그게 뭐가 음모론의 증거가 될 수가 있나요? 매달려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와이어가 하늘로 이렇게 우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와이어를 매달아서 찍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이제 그거 우주 정거장이랑 이어진 와이어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 뭐 달에서 찍은 사진인데 하늘 위로 이렇게 와이어가 이어진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일단 어떤 장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혹시나 튕겨 나갈까봐 안전장치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나사에서 밝힌 거에 따르면 와이어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60년대, 70년대잖아요. 그 필름 카메라라서 필름에 상처가 안 가거나 안테나다. 등에 달려있는 안테나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와이어라고 하더라도 와이어에 매달려 있는 거라 치면은 무게중심이 맞지 않는다. 사람의 무게중심이. 그 중간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와이어는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자, 5번째. 미국 아폴로 계획의 중요한 데이터를 기록한 테이프 원본 700상자분이 없어진 거는 무언가를 은폐하기 위한 공작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700상자분이 사라졌습니까? 네, 이건 좀 그럴싸한가요? 일단 사라졌다는 것 자체는 그런 음모론을 가질 만한. 그죠, 뭔가 없어졌으니까. 700개는 없어졌다고? 그죠, 700개가 아니야, 700상자가 없어진 거예요. 700상자나? 심지어 그 처음 이제 달에 착륙했다는 아폴로가 네. 아폴로에 대한 계획이 사라졌다? 네. 이건 바로 음모론 나오죠. 그죠. 그러면. 근데 사라진 게 그거는 정말 모르겠네요. 왜 없앴을까요? 이거 이제 팩트 찾았대요. 호주의 대학을 찾았는데 은폐가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진짜 그냥 허술하게 관리했던 거예요. 놓고 온 건가요? 그냥 잃어버린 거였어요. 이런 너무 옛날 자료라서 이제 깊숙이 넣어놨다가 까먹었나 보네요. 이렇게 5개를 한번 들어봤는데 어떠세요? 지금 달 착륙 음모론? 좀 음모론자들이 의견을 내는 5가지를 좀 들어봤는데 뭔가 몇 가지는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게 뭐 파괴할 수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들만의 또 그게 철학이 있겠죠. 맞아요. 이거 생각했는데 그거는 만약에 막 점프를 하늘 높이 튕겨 나갔어야 되는데 안 튕겨 나갔다, 이런 거를 주장했을 때 저희는 이제 점프를 원래 안 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철학이 있는 거죠. 점프를 왜 안 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야 하면서 이런 증거를 또 제시하지 않을까요? 그분들을 존중은 한다? 존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시하겠습니다. 저는. 무시하겠다. 달 착륙 음모론은 똑같은 거예요. 서로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서로 받아들일 생각 안 하니까. 그냥 아예 쌩까고 살겠다. 취급 안 해주겠다. 네, 주변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최근에 나사가 달로 이제 유인 탐사선을 보낸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르테미스라고. 네. 거기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거기 왜 있죠? 거기 나사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 비행 우주선에 달 현판을 붙이는 신청을 받았는데 제가 했더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쏠 때 제 이름도 같이 날아갑니다. 달로. 정말요? 네. 그 모든 사람이 다 되는 겁니까? 신청한 사람? 지금은 끝났을걸요? 신청 기간이. 아 그래요? 네, 저 이름 적혀 있어요. 유원재. 나중에 막 몇천 년 후 인류가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이름. 아니면 외계인이 있다면은 유원재? 유원재? 일단 이 사람들 다 샘플로 잡아. 이런 느낌. 그럼 안 되는데. 개인정보를 함부로 보내면 어떡해요? 그렇네. 개인정보를 보냈네요. 저는 외계인한테. 네. 아직 미지 세계 아직 이 지구의 비밀이 다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우주는 얼마나 넘겠습니까? 또 스팸 메일 오겠네요, 저한테. 그렇죠. 이제 외계에서 보내는 거예요, 스팸 메일을. 그래도 저는 역사에 이름을 남겼으니까 됐습니다. 저도 달 착륙에 한몫한 사람이에요. 뭐 하나도 이름 신청 하나 했다고 뭐 지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부럽긴 하네요. 그죠? 뭔가 멋있잖아요. 저도 뭐 하나 죽기는 남기고 싶은데 늦었나 싶네요. 자, 다음 지구 평면설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지구 평면설을 믿는 이 음모론자들이 생각하는 지구는 구형이 아니라 이런 원반형이다. 요렇게 원반형이다. 원반형. 네. 평면인. 그리고 그 중심에 북극이 있습니다. 중심에 북극이에요? 네. 그리고 그 가장자리, 원반의 가장자리에 남극 대륙이 이렇게 얼음 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벽으로요? 네, 이렇게 둥그렇게. 못 넘어가게. 네. 그게 이제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원반형 위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이 있고, 그 위에 평면적으로 그 위에 달이랑 태양이 이렇게 돌고 있다. 그러니까 그 원판에 그 동그라미를 따라서 이렇게. 그죠. 그 원판 위에 달이랑 태양이 일직선으로 떠 있고 이렇게 도는 거죠. 그 원판 모양을 따라서.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럼 만약에 좀 어려운데. 그리고 그 위에 우주가 있다. 그 위에 우주가 있다. 달과 태양 그 위에 이제 우주가 까맣게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그럼 우주도 평평한 거예요? 우주도 평평한 거죠. 어렵네요. 심오하다니까요, 이 지구 평면설이. 정말 심오하네.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럼 다른 행성은 뭐지? 그 화성이나 금성이나 이런 건 어디 떠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가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달 착륙을 안 믿는 거 아닐까요? 약간 연계돼서. 왜냐면 다 평면이니까. 이게 어떤 평면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림이라고 만약에 그림판처럼 평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 그림이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저거는 원래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냥 그림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둘이 연관돼 있다. 그렇죠. 근데 이 지구 평면설을 믿는 유명한 선수가 NBA의 카이리 어빙 선수가 이 지구 평면설을 엄청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샤킬 오닐도 믿고 믿는다고 하시네요. NBA 선수들이 많이 믿네요. 왜일까요? 왜냐면은 그분들 항상 공을 튀기잖아요. 평면에서 공을 튀기기 때문에. 평면에서 공을 튀기다 보니 어디서 또 튀겨도 다 위로 올라오네. 평평하다. 너무 놀리는 건가요, 이거? 너무 조롱인데요? 조롱인가요? 네. 평면설. 근데 만약에 그럼 그렇게 생겼다고 치면은 그럼 나머지 공간은 뭘로 채워져 있는 거죠? 지구 밖의 것들이요? 지구 밖의 것들. 그건 모르겠어요. 우주도 위에 그냥 지붕처럼 평평하게 되어 있는 거고, 지구는 원반의 형태의 판이면은 그 나머지 그 옆에 공간들. 옆에 공간들. 그니까요. 그런 걸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회피하지 않을까요? 이거 어쩌면 지평설을 믿는 사람들을 한 명 데리고 와야겠는데요? 그니까요. 제가 깨부순 시간. 논파를 그냥. 논파를. 제가 이걸 보고 뭔 생각이 들었냐면 그 옛날 사상 중에 지구는 코끼리가 떠받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도 쪽에. 그 인도에서 했죠. 코끼리가 떠받들고 있다. 약간 그런 것도 생각이 났고. 근데 지구 평면설은 전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가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제가 배낚시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배낚시를 해서 바다에 나가면은 망망대해가 보이잖아요. 앞에 가리는 게 없이. 네. 저 끝에 수평선을 보면은 둥그레 보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직각으로 떨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보면 평평한가 싶기도 한데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네. 우리 눈보다 더 멀리서 이렇게 곡선으로 꺾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런 거 봤을 때 그 평면에서 배가 이렇게 오고 있으면은 그죠. 수평선에서 배가 오고 있으면은 얘가 막 흐려졌다가 갑자기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이렇게 과학 시간에 나오잖아요. 과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런 것만 봐도 맞아요. 지금 동그랗다. 근데 그분들은 실제로 이런 거를 좀 깊게 파시는 분들은 다 반박할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다 논리가 있으니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무섭습니다. 제 주변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민규 씨 지구평면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좀? 근데 이게 우주로 나가서 지구 사진을 찍은 것도 다 봤을 텐데. 그분들은 그것도 이제 거짓말이다, 조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과학을 다 무시하시는 거 아닌가 싶네요, 저는. 맞아요. 지구평면설이 과학을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과학을 지구과학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이 지구도 내핵이 있고 외핵이 맞아요. 그 구조가 다 있을 텐데 평평하다면은 그러면은 내핵 외핵이 없지 않나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물은 어떻게 차 있는 거죠? 차에 물이 이렇게 있으려면 뭔가 이렇게 통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 바구니 적어도 바구니 모양이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게요. 오, 완전 논파해 버리셨는데? 끝났죠. 끝나버렸습니다. 완전 이겨버렸는데요? 나가. 그러면 민규 씨 지구평면설은 믿을 게 안 된다. 재미도 없다. 아니, 들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오래 듣고 싶진 않아요. 믿고 싶진 않고. 네, 믿고 싶지 않고 별로 오래 듣고 싶은 말도 아닙니다. 그냥 가십거리. 네. 그러면은 넘어가서 UFO 얘기를 해드릴 건데. UFO. 이거는 이제 로즈웰 UFO 추락 음모론이라는 겁니다. 로즈웰 사건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1947년 7월 미국 워싱턴주 케이케이드 산 인근 3000m 상공에 번쩍이는 섬광과 비행 물체가 나타나면서 이 음모론이 시작이 돼요. 이런 게 이제 한 번이 보이는 게 아니라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만. 그래서 당시에 실업가고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다니던 케네스 아놀드라는 사람이 일반 비행기 속도보다 3배 빠른 시속 2560km로 무리지어 날아가는 9개의 번쩍이는 비행 물체를 목격했대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그 뒤로도 이걸 봤다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47년 7월 3일에 윌리엄 브레질이라는 농부가 뉴멕시코주 남동부 로스웰이라는 지역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미확인 비행물체의 잔해를 발견합니다. 잔해까지? 그래서 당시 보안관인 조지 윌콕스와 지역 신문사에 연락을 해서 보안관인 윌콕스가 미군 육군 항공대에 연락을 했대. 이때는 미군에 공군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 육군 항공대에 연락을 해서 7월 7일 제스 마셀 소령이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잔해를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회수한 육군이 발표를 비행 접시를 포획했다라고 발표를 해요. 접시를? 네, 아예 비행 접시를 포획했다. 근데 이 발표를 하고 하루 만에 비행 접시가 아니라 기상 관측용 기구가 추락한 잔해다라고 갑자기 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꾼 거죠. 네. 근데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좀 해프닝으로 잊혔다가 1990년대 초에 UFO 연구자들이 이 사건 관련돼서 사람들이 인터뷰하면서 실제로 추락한 것이 UFO일 것이다라는 주장이 담긴 책을 내요. 그리고 이 책이 빵 터지면서 이제 이 음모론이 유명해지게 된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야. 근데 이때도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사건을 시작으로 UFO라는 게 생긴 게 아니라 원래 UFO라는 그런 가상의 그게 있었던 거고. 그죠. UFO라는 건 이미 있었죠. 이미 있었고 이 사건에 인해서 지구에 떨어졌었다.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행 접시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다니. 그러니까요. 공식적으로 비행 접시다. 그러니까요. 이러면은 믿음직스러운가요? 이건 좀 믿을만한가요? 진짜 이게 진짜인 거 아니야? 아니, 외계인은 믿어요? 외계인이요? 네. 근데 저 외계인 안 믿어요. 아, 외계인 안 믿어요? 네.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 일단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왜요? 외계인은 있어요. 음모론자 서로를 음모론자로 생각하시네. 외계인은 있어요. 있어요? 없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우주가 엄청 넓은데 그 넓은데 우리밖에 없다고요? 아유 뭐 그거는 솔직히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밝혀진 게 없으니까요. 그건 맞죠. 아니요, 있어요. 아 그래요? 나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외계인은 있다고요? 존재한다고. 봤대요? 그건 모르겠어요.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존재한다라고 말했어요.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파괴 당했죠. 점점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도 말하면서 계속 긴가민가 하잖아요.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괜히 58구역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또 이 추락 음모론도 UFO 추락 음모론도 미국에서 또 일어났네요. 이게 항상 이런 거는 미국이 껴있어요. 그니까요. 저게 이제서 좀 뭔가 이상해요. 왜 항상 미국일까? 강대국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강대국이랑 미국에는 우주군이 있어요. 우주군? 육군 이런 것처럼 우주군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우와 신기하다. 그러면은 정말 약간 어벤져스처럼 외계인에 대비하는 그런 군대가 있는 건가요? 스페이스 포스라 그러던데요. 우와. 근데 우주에서 지구로 공격하면 어떡하죠? 그걸 대비한 걸 수도 있잖아요. 이제 지구에서 지구로 쏘는 미사일보다 우주에서 지구로 쏘면 자기가 더 안전하잖아요. 그죠. 자기는 우주에 있고 빵 쏘니까 지구에는 어떤 지점을 딱 쏘면은 우린 안전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만든 거라고요? 예, 외계인이 아니라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UFO 그럴싸하다? 이거 좀 그럴싸하네요. 그럴싸하다. 근데 본질적으로 외계인은 믿진 않는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뭐예요? 뭔데요? 저는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우리 추락 음모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추락 음모론이요? 네. 이거 UFO입니다. 확실히? 네, 이거 UFO예요. 솔직히 네. 떨어졌는데 이게 기상 관측용 기구, 자기들이 쏜 기상 관측용 기구면은 퍼자마자 알았겠죠. 이거 우리 건데 이렇게 정정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게요. 갑자기 정정하고 9개 벌적이 된 비행 물체. 근데 이 시속 2,560km 이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있어 보이려고 쓴 거 아닐까요? 너무 자세한 수치 아닌가요? 뭔가 저거 엄청 빠르다 이렇게 발견했다기에는 네. 너무 정확한 수치 아닌가요? 뭐 측정하는 뭔가 있지 않았을까요? 공군 비행기 이런 거에? 아니면 그러면은 찍혔으니까 그걸로 재는 거 아닐까요? 그럼 이때 추락을 해가지고 외계인 이제 우리 사이에 껴들어 있는 거지. 껴들기 시작한 거 아닐까요? 그죠. 있을 수도 있어 제 주변에. 외계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계인은 있습니다. 정말 인간답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외계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인간스럽지 못한 가끔 연기 실패하는 사람들이 사람 연기를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저는 외계인이 인간의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다른 모습일 거다. 좀 징그러운. 근데 이 추락 음모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주는 거 없나요? 이건 사실 가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없나요? 그런 거는 없어요. 정말 다 그냥 음모론으로 마무리 지은 건가요? 네, 그냥 그 당시 발표할 때 지역 신문사에서 그 처음 목격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윌리엄 블레즐이라는 사람이 사실 자세히 보니까 은박지 종이 테이프 막대기로 이루어진 거였더라 이렇게 약간 하면서 육군의 주장에 힘을 좀 보태주는 그 정도 위험밖에 없는 걸로. 그냥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흐지부지 됐다. 당시에 근데 이게 또 되게 옛날이기도 하고 맞아요. 정확한 그게 자료가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음모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럼 프로메테우스론은 알아요? 프로메테우스 음모론? 아니요. 프로메테우스 영화 알아요? 이름만 알아요. 그 외계인이 지구에다가 인간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에 대한 음모론이 뭐냐면 지구에 인간이 진화한 게 아니라 외계인이 인간을 이제 심은 거죠 거기다가. 그래서 하면서 야 이제 쟤네 불 필요할 것 같으니까 불 줘. 그래서 이제 불 주고 야 쟤네 과학기술 발전해야 될 것 같으니까 가서 과학기술 주고 와. 과학기술 주고 오고.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약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네. 그런 이론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요? 저는 꽤 그럴싸한 재밌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스토리네요. 그죠? 되게 잘 써먹기 좋은 스토리? 너무 솔직히 외계인이 있다고 해도 절대자는 아닐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에요. 싸울 수도 있어요, 우리랑. 우리도 싸워야죠. 만약에 같은 우주 안에 있으면은 동등할 거 아니에요. 뭐 엄청 특별한 세계가 행성이 만들어지기에는
뭔가 그 작용하는 것도 다 비슷할 것, 자연 현상도 다 비슷할 것 같고 그렇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막 레이저 쏘고 뿅. 막 염동력 쓰고 이러진 않아요. 비슷하게 싸울 거다 그냥. 네, 뭐 문명이 발전했으면 발전했지. 예, 우리가 막 영화에서 보는 스타워즈 이런 건 아닐 거. 그쵸.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음모론 얘기해봤고 이번에는 두 번째로 미제 사건에 대해 얘기해볼 건데 네. 미제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추측 정도만 해보는, 추리 정도만 해보는 아하. 시간을 가질 건데 두 가지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DB 쿠퍼 사건이라는 미국의 사건이고 두 번째는 후쿠시마 정화조 의문사 사건이라는 일본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들으실래요? 저 DB 쿠퍼 사건 한번 볼까요? DB 쿠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DB 쿠퍼 사건은 1971년 11월 24일 미국의 추수감사절 전날에 일어났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댄 쿠퍼라는 이름으로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시애틀로 향하는 노스웨스트 오리엔트 항공 305편에 탑승했어요. 비행 시간은 이제 30분 정도 걸립니다. 제주도 가는 시간이죠, 거의. 짧은 국내선이었고 겉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해요, 이 댄 쿠퍼라는 사람이. 댄 쿠퍼는 깔끔한 어두운색 정장에 검은 넥타이, 하얀 셔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대요. 이 선글라스는 범행 시엔 항상 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 서류 가방도 하나 들고 있었고, 그래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 어딜 봐도 그냥 평범한 비즈니스맨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상공에 올라간 뒤에 승무원 한 명에게 조용히 쪽지를 건넸는데 그 승무원이 처음에는 번따 하려는 줄 알고 그냥 무시했대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래서 범행을. 자기는 엄청난 테러리스트인데 번따 하는 일반 남성으로 취급을 해버리니까. 그쵸.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쿠퍼가 이제 말했대요. 그 쪽지 읽는 게 좋을 거다. 내 가방에 폭탄이 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그 뒤에 이제 비행기가 납치가 된 겁니다. 헐. 그래서 댄 쿠퍼가 요구한 게 20만 달러의 현금, 낙하산 4개, 그리고 시애틀에 착륙한 다음에 연료를 보급을 하고 멕시코시티로 다시 날아가 달라. 이걸 한 거죠. 그리고 그는 실제로 가방을 열어서 폭탄을 보여줬대요. 진짜 있다는 진짜 거를. 있었구나. 그 전선에 붉은 막대형 물체, 타이머가 달린 장치를 실제로 보여줘서 승무원들이 이제 그걸 실제 폭탄이라고 인식했고 상황은 순식간에 위기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파일럿은 즉시 관제탑에 상황을 알렸고 FBI는 시애틀 공항에 긴급 대응팀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쿠퍼 요구대로 시애틀에 일단 내렸어요. 그 다음에 FBI는 쿠퍼 요구대로 20만 달러 주고 낙하산 4개 주고 멕시코시티로 이제 다시 뜬 거죠, 시애틀에서. 근데 이 지폐에는 뭐가 박혀 있습니까? 지폐예요? 지폐에는 뭐가 있죠? 1년 번호가 있잖아요. 네, 1년 번호. 그 지폐마다. 그러면은 쿠퍼가 그 돈을 써서 그걸 찍으면은 얘 쿠퍼네 알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 1년 번호가 있었기 때문에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쿠퍼는 이제 돈과 낙하산을 받은 뒤에 약속대로 승객 전원을 풀어주고 이제 멕시코시티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조건을 걸었어요, 쿠퍼가. 고도를 낮게 유지하고 속도는 천천히 가고 착륙 장치는 내린 채로 그다음 뒷문 계단은 개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이렇게 딱 4개를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비행이었거든요. 그리고 산맥 위였고 폭풍우가 엄청 쳤대요. 네. 근데 이제 비행기가 가다가 뒷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실제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FBI가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쿠퍼가. 그 낙하했을 것 같은 지점에. 그 지점에 갔는데 없고 돈다발도 없어요. 착륙에 실패한 그 흔적도 없고. 그래서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댄 쿠퍼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그러다가 1980년에 8살 소년이 워싱턴주 콜롬비아강 근처에서 모래를 팔고 놀다가 지폐 달러를 발견하는데 그 지폐 1년 번호가 쿠퍼가 가지고 있던 돈의 1년 번호였다고요. 오, 뭐야? 근데 그 돈이 어떻게 그 멕시코시티에서 워싱턴주 콜롬비아 강까지 왔는지도 모르겠고 쿠퍼가 이거를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버린 건지 아니면 진짜 죽어가지고 흘러내려온 건지 아직까지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유일한 하이제킹 성공 사건이라고 해요. 요게 이제 DB 쿠퍼 사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야, 대단하신데요? 성공했다? 비행기 근데 이게 소름이네요. 어떤 소년이 그 1년 번호를 가지고 있는 지폐를 찾았다는 게 심지어 콜롬비아에서.
워싱턴주 콜롬비아 강에서. 야,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성공했습니다. 아, 살아있다. 성공했고 낙하산 4개나 있잖아요. 네. 일단 했는데 흔적이 없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폭풍우 때문에 흔적이 다 지워진 거예요. 아, 그냥 싹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솔직히 약간 멕시코 시티 그런 데에서 이제 돈을 썼으면은 약간 멕시코에 있는 그런 갱단들에게 네. 돈을 이제 주면서 거래를 해가지고 약간 흔적이 안 남는 거예요. 아, 아예 1년 번호 조회도 안 된다. 애들은 알아서 돈을 약간 숨기는 그런 게 있으니까. 살아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지금 이제 편안한 노후 생활을 댄 쿠퍼씨는 보시는 편한 노후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DB 쿠퍼 살아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뭐야? 에이, 뭔 소리야? 뭔 소리예요? 누군지 알아요, 저는. 누군데요? DB 쿠퍼는 로키예요, 로키. 로키요? 토르 동생 알죠? 아, 장난내신. 네, 로키. 아, 신인이 잠깐 왔다 간 거야? 장난치려고? 제가 봤거든요. 네. 토르랑 네일에서 져가지고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장난치고 뛰어내리면서 순간 그 포탈 열어가지고 아스가르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디즈니 플러스에 있어요, 영상. 로키 보면은. 아니, 문재 씨. 토르는 없는 거예요. 아니, 농담이고 전 죽었을 것 같아요. 아, 죽었을 것 같아요? 그 기상 상태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근데 특수부대가? 죽었으면은 오히려 증거가 확실하게 남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일대를 수색을 해가지고 아예 시체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예 날아가 버린 거죠. 아, 완전 그 바다로 가버렸나요? 그죠. 이 수색을 산만 했잖아요. 산만 떨어진 그 은근. 근데 폭풍우가 날렸으니까 진짜 아예 쌩 막 날아가가지고 태평양 한가운데서 죽었거나 날아가다 뭐 일본에 떨어졌을 수도 있고 너무 과장이긴 하지만 이렇게 아예 딴 지역으로 가서 죽었으니까 그 범위 밖에서 죽었고 그것도 찾는데 시간 오래 걸리면 다 부패되고 물고기들이 먹을 거고 낙하산 가라앉을 거고.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1년 번호 같은 그 돈은 어떡할 거예요? 바다 안에 있겠죠. 그 만약 바다 한가운데 떨어진 그 시체에서 나온 돈이 그 강까지 흘러왔다? 그죠. 일부만. 일부만?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뭐 불어가지고 다 사라졌던지. 근데 보면은 강 근처에 모래를 파다가 나타났다 했잖아요. 심어놨다. 보통 물은 산에서 바다로 가잖아요. 그죠? 바다에서 이렇게 강으로 가지 않잖아요. 오지 않아요? 아닌가? 강 근처 만약에 해변이다. 해변에 파도가 치니까 올 수 있는데 그럴 수 있겠다. 강 근처잖아. 아 맞네. 거기까지 들어올 수가 없겠구나. 강 근처면은 그러니까 돈을 벌었어도 육지에서 버린 거예요. 아 일부러 심었다. 혼선을 쉬운 주기 거죠. 위해서. 이거 쉬운 걸 수도 있어요. 이제 왜 이렇게 못 찾지? 하나 싹 흘려주고 그리고 다시 노후 생활을 하는. 아 이제 재밌겠는데? 심심하니까 이제 인생이 재밌겠는데. 나는 쫓기는 거를 즐기려고 했을 수 있는데 그런 취향. 거죠. 민규 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죄를 저지를 생각 안 하죠. 아니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전이요? 일단 그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거 도전하냐고요? 네. 아니요. 못해요? 제가 뭐 공군도 아니고. 저도 못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TV 쿠퍼 씨. 아니면은 이 쿠퍼 씨의 그 복장에서 저는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검은 정장에 흰 셔츠, 심지어 선글라스까지. 이걸 딱 보면 뭐가 생각나시죠? 파일럿? 아니요. 그건 뭐예요? 맨인 블랙이요. 아. 삥! 기억을 지운다. 그 승무원들의 기억을 지우고 아니면 그 어디 시애틀에서 한번 멈췄댔잖아요. 네. 거기서 모두의 기억을 지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나는 중간에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떨어졌고 너희들은 그 흔적을 찾지 못해. 이렇게 말하고 시애틀에서 그냥 내렸다고. 그 시대에서 내린 거예요. 오, 그럴싸합니다. 이거 음모론이에요. 이거 진짜예요. 이거 그럴싸합니다. 오, 이거 이슈가 되겠는데요. 네, 해결했습니다. 완전 표창원이네요. 완전 프로파일러네요. 대단하시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후쿠시마 정화조 의문수 사건. 이거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자, 이건 1989년 일본 후쿠시마 한 시골 초등학교 근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녁 시간이었고 여교사 한 명이 화장실을 가는데 변기 아래에서 뭔가를 봤어요. 딱 봤더니 신발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변기 안에 신발이 있는 거예요. 변기 안에. 근데 이게 양변기가 아니라 푸세식 변기 알죠? 이게 똥 싸고 이게 네. 퍼내야 되는 거. 네. 그 변기에 신발이 있는 거예요, 안에.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더니 정화조 안에 이렇게 시신이 들어있던 거예요. 근데 20대 남성이 알몸으로 상반신에는 자기 옷을 이렇게 끌어안고 쭈그리고 죽어 있었대요. 근데 딱 경찰이 이걸 보자마자 별로 생각도 안 하고 딱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훔쳐보려다가 죽은 거다. 아, 화장실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사가 용변을 보는 걸 훔쳐보려다 죽은 거다. 근데 여기서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마을 사람들이 이 청년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변호를 하면서 4,000명이 재수사 요청을 했대요. 경찰에. 그래서 여기 의문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남성은 26살이고 그 후쿠시마 발전소 유지보수 일을 하던 청년이에요. 자, 첫 번째는 신발이 의문점이었어요. 한 짝은 정화조 안에서 발견이 됐고 나머지 한쪽은 그 집 근처 강가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신발이 다르게 발견된 거죠. 정말요? 그러니까 이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거 보러 갈 거면 신발을 신고 갈 건데. 그렇죠. 두 번째, 실종 날짜랑 사망 날짜가 안 맞아요. 24일부터 실종이 됐는데 죽은 거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이틀간 뭘 했냐 이거죠. 이틀 동안 화장실을 가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셋째, 직장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잖아요. 네. 한 달 전에 원전에서 사고가 터졌고 그 사고에 대해서 폭로를 하려다가 직원 한 명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관이 돼 있다 이거죠. 하지만 경찰은 지금까지 혼자 들어갔다가 못 나와서 죽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거는 일단은 훔쳐보려다가 죽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요? 왜냐면은 일단 신발. 네. 이 신발이 너무 의심스러운 게 한 짝은 정화조, 한 짝은 집 근처 강가. 심지어 자기 집 근처였잖아요. 집 근처에서 만약에 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그 원전 사고에 대한 폭로를 하려다가 죽은 사람처럼 입막음을 당했다. 뭔가 입막음을 하려고 집 근처에서 이제 납치를 한 거죠. 버둥치다가 신발 한쪽이 강 쪽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범행은 정화조에서 제대로 죽인 거죠. 근데 그거에서 또 생길 수 있는 의문점이 정화조가 한 명이 들어가기도 되게 좁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러면은 암살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걔를 구부리고 옷을 이렇게 안긴 상태로 죽여놨다. 그러네요. 그러면 약간 숨은 거 아닐까요? 오. 숨은 거네. 그럴싸한데요? 이제 옷을 입고 가기엔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벗고 이제 몸을 이제 똥 같은 걸 묻혀가지고 미끌미끌하게 한 다음에 기어 들어간 거죠. 오, 그럴싸한데요? 그러다가 이제 못 나와서 질식으로 죽은 겁니다. 못 나와서 그런 거 아닐까요? 완전 그럴싸합니다. 소름 돋습니다. 지금. 너무 무서워요. 해결했네요 또? 네, 또 프로파일러입니다. 또 해결했네요. 앞으로 컨텐츠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고사라고 봐요. 사고사. 네, 저는 사고사라고 봐요. 어떤 사고죠? 이 여자 직원을 훔쳐보려다가 죽은 거죠. 그냥 보려다가. 네. 마을 사람들이 그거를 변호해준 이유는 만약에 그런 이상한 도착증, 패티시가 있다고 말하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오히려 26세 남성이니까 혈기 왕성하고 또 어느 정도 그런 피지컬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취향을 다 말하고 다니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훔쳐보다가 실수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저는 이 신발이 너무 걸린다 이거죠. 신발이. 이 신발만 아니었으면 저도 그냥 이거 그냥 사고입니다 했었을 텐데 이거 너무 의심스럽네요. 저는 이렇게 봐요. 24일날 실종된 게 아니라 그냥 집을 나왔어요. 네. 저희가 이틀 집 비운다고 해서 실종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집을 나왔고 여교사를 훔쳐가야 되는데 여교사보다 화장실에 일찍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여교사가 출발한 거야. 빨리 가야 되는데 신발이 벗겨졌어. 근데 쉬는 시간이 없는 거지. 여교사보다 빨리 가야 되니 확 뛰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보고 못 나온 거죠. 그래서 신발이 다르게 있어. 신발을 못 신어서 제대로 못 신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그 하나는 왜 강가에 있었죠? 그러니까 집 근처 강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가면은 그 여교사보다 내가 빨리 도착하겠지 했는데 여교사가 출발하는 걸 본 거야. 빨리 가야지 하다가 신발이 벗겨졌어. 하나 벗겨지고. 근데 쉬는 시간이 없는 거지. 그래서 막 가다가 이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왜 보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계획을 짜도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잖아요. 그렇긴 하죠. 항상 흐트러지는데 이 친구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들어갔다가
또 이 사건이 겨울이었대요. 2월이에요. 2월. 엄청 춥잖아요. 근데 그쵸. 그 또 똥오줌이 차 있는 거기에서 저체온증으로 그렇게 죽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려고 목숨까지 건다? 그럴 수도 있진 않죠. 보면 안 되죠. 똥통에 빠질 정도로 보고 싶나요, 그게? 아니죠. 그리고 또 옷을 왜 벗었을까 그때? 그러니까요. 미끌미끌 하려고. 진짜 말 그대로. 저는 이 정화조 안에 들어가려면 제 정화조를 딱 쳐서 보니까 약간 그 물탱크처럼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물탱크처럼 생겼는데 이 안에 구조는 이게 구멍 자체는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구멍 자체는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 안에가 되게 여러 가지 막 시설 때문에 그죠. 좁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려고 벗은 거죠. 그래서 못 나왔다. 그래서 이제 옷을 이렇게 안고 있었던 거죠. 와, 근데 그것도 만약에 진짜 보려고 들어간 거면은 대단한데? 그러니까 애초에 만약에 정화조에서 시체가 나왔으니까 그 뭐지 신발 자체는 근데 또 이상한 게 신발은 또 그 변기 아래 맞아요. 거기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정화조까지 시체가 어떻게 올라갔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관이 그렇게 넓은가 싶어요. 정화조까지 시체가 들어갔다고요? 그 시체 자체는 정화조에서 나왔잖아요. 네. 신발은 변기에 있어. 변기 아래 있었고. 그렇네. 어떻게 한 거지? 그래서 그것도 좀 약간 의문. 진짜 의문사네요, 이거는. 그래서 정화조로까지 가는 그 관이 되게 컸나 이런 게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럼 민규 씨는 우선은 그 입막음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 라는 입장. 뭔가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수상합니다. 너무 수상합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미제 사건은 좀 으슬으슬하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좀 무서우니까 무서워요. 이제 음모론 미제 사건 봤으니까 이제 민규 씨 좋아하는 도시괴담 얘기 마지막으로 한번 도시괴담. 해볼까요? 좋죠. 도시괴담은 3개가 있어요. 삼초를, 자전거 고자썰, 엘리베이터 괴담 이렇게 있는데 뭐부터 할까요? 3초룰은 그 제가 아는 그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요? 네. 이게 괴담인가요? 괴담이래요. 도시 그래요? 전설, 도시 전설. 전설. 이거부터 할까요? 네. 3초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3초룰의 기원은 일본에서 또 시작을 했어요. 일본. 일본의 한 과자 회사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서 재료가 땅에 떨어져도 3초 안에 주우면 괜찮다는 규정을 발표를 하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욕을 먹고 이게 유명해져가지고 생긴 그거래요. 모르셨죠? 과자 만들 때 그 재료를 이제 땅에 떨어진 걸 쓰려고 그렇게 네, 만든 맞아요. 모르셨죠? 몰랐는데요. 근데 이게 3초룰은 동양권에서만 3초고 네. 서양으로 넘어가면 5초래요. 5초래요? 서양은 5초래요. 서양은 어쩌다가 5초가 생겼죠? 이것도 일본에서 일본에 했던 사건이 외국으로 넘어가면서 5초로 바뀐 건가요? 글쎄요. 걔는 왜 5초지? 근데 걔네도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아닐까요? 애니메이션? 네. 대부분 그런 게 애니메이션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3초를 믿습니까? 3초를요? 저는 믿죠. 저도 믿어요. 믿어요. 3초 빨리 주면 진짜 괜찮지 않을까요? 그죠? 그 바이러스들이 올라오기 전에 그쵸? 애들이 어떻게 3초만 옵니까? 조그만 애들인데. 맞아요. 3초 항상 저희 어릴 때는 떨기면 애들이 주변에서 3초를 셌어요. 그러면 안 먹고 싶다가도 이거 먹어야 돼. 맞아요. 과자를 좀 먹을 수밖에 없어 이러면. 그리고 사실상 3초가 아닙니다. 4초를 줘요. 5초를 줘요. 0땡이 있기 때문에. 0땡. 네, 3, 2, 1, 0, 땡 이렇게까지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5초 넉넉하게 줍니다. 이게 넘어가서 외국으로 가서 이제 5초가 된 거 아니에요? 0땡은 없으니까 외국에. 0땡이 없으니까. 그럼 5가 맞네. 5초네 5초 이러면서. 저도 믿어요 이거는. 3초는 이제 국룰이 되어서 네. 어쩌습니다. 안 하면 서운합니다. 더 욕 안 먹으셔도 돼요. 네. 거기는. 근데 만들 때는 그러시면 안 되고 공장에서 하면 안 되죠. 아이들은 건강하니까 괜찮습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서 실험을 했대요. 조건은 깨끗한 바닥에 비스켓 같이 찐득찐득한 게 없는 음식을 떨겼을 때 10초까지도 안전하대요. 그래. 근데 깨끗한 바닥이라는 게 저희는 더러운 바닥이에요. 맞아요. 그런 더러운 바닥에서는 바닥 표면이 거칠 경우에는 3초 안에 주워 먹어도 괜찮다. 아스팔트는 괜찮다. 그죠. 뾰족뾰족한 데는 이제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실제로. 좋은데요? 그럼 맞네. 그죠? 실제로 맞는 말이네. 근데 잼 같은 건 떨어지는 건 먹으면 안 돼요. 찐득찐득하니까. 다 잘 붙으니까. 찜 같은 거 애초에 먹지도 않아요. 안 먹어요. 딱 떨어지면 먹기 그죠. 흙이 다 묻어 있으니까.
그걸 먹진 않으니까. 맞아요. 실제로 비스켓 같은 건 떨겨도 티가 안 나요. 뭐가 묻었다는. 그쵸. 그래서 그냥 먹죠. 땅에 떨어진 부분은 또 부서지잖아요. 부서지면서 저희가 들었을 때는 깨끗한 부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바닥에 떨어진 거 이것까지 먹어봤다 한 거 있어요? 바닥에 떨어진 뭐까지 먹어봤다. 그런 말. 바닥에 떨어진 저는 기억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3초도 훨씬 지난 걸. 뭔데요? 아니 왜 지나서 그러니까 먹은 거야? 이걸 왜 먹었냐면 제가 이제 일요일에 교회 끝나고 엄청 어렸을 텐데 한 유치원인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 이제 건물에서 이제 야외 주차장으로 가는 계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애들이 뭐 간식 같은 거 먹다가 떨겼나 봐요. 거기에 예감이 이렇게 딱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뭉탱이로 떨어진 거예요. 겹겹이 돼 있는 게 뭉탱이로 떨어져서 완전 새내기가. 왜? 위에 있는 거는 깔끔해 보이는 거예요. 맞죠? 쌓여 있는 건데. 쌓여 있는 거니까. 새거지. 스택돼 있는데 위에 있는 애들은 깨끗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깨끗하니까 먹어도 돼 하고 먹었던. 아니 근데 본인이 떨긴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던 걸 먹은 거. 언제 떨어진 것도 모르고 언제 떨어져 있는 것도 모르고. 진짜 주워 먹은 거네. 거짓말이야. 거짓말 생으로 그냥 먹은 거죠. 저는 바닥에 떨어진 건 아니고 네. 이게 초등학교 때인가 학원이었나? 뭔가 그런 어떤 시설에 맡겨져서 이제 그 학습하는 데였는데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네. 선생님이 아이스크림을 사줬는데 이따 먹을 사람이 이따 먹어도 되는데 제가 그때 먹겠다고 했는데 막상 메로나였거든요. 근데 먹기가 싫은 거예요. 네. 한 입 두 입 먹고 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쌤 그만 먹을래 하면 혼나잖아요. 이따 먹지 왜 지금 먹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쌤이 안 볼 때 창문을 열고 그 창문 턱에다 이렇게 긁어내려고 했거든요. 바닥으로 떨기려고. 바만 이렇게 빼려고. 바만 쓱 빼면은 그 창문 턱에 아이스크림이 걸려서 아이스크림 떨어지고 다 먹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창문이 엄청 더럽잖아요. 그쵸. 으악 빼는데 쌤이 뭐하니 해서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먼지가 다 묻어있는 거를 맛있게 먹는 연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안 들키려고. 그러다가 이제 쌤이 없을 때 빨리 다시 빼서 버리고. 그런 기억이. 거기 막 나방 시체 이런 거 겁나 많을 텐데 그걸 먹었다고요? 입에 이제 혀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먼지 있는 부분이 아니라 반대편 부분만 헬는 척만. 그런 적이 있어. 얼마나 먹기 싫었으면. 네. 진짜 먹기 싫었어요 근데. 메로나 그렇게 먹기 싫었어요? 메로나 좀 멀미나요 먹으면. 그런 3초 룰에 관한. 그 3초 룰도 아니죠. 그냥 들어온 거 먹은 거죠. 그럼 이제 그게 떨어져 있는 걸 봤으면 저는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야야 반대편은 위에는 깨끗한데? 이건 먹었냐고요? 이러면서 싹싹 긁어 먹었어. 궁합이 잘 맞네. 밑에 석여졌어야죠. 불렀어야 됐는데. 제가 좀 더 빨리 만났더라면 그죠. 최강의 콤비가 됐을 수 있죠. 3초 룰은 둘 다 믿는 걸로. 네. 자, 두 번째 자전거 고자썰입니다. 자전거 고자썰. 이게 고자전거라고도 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저 자전거 탔으니까 자전거를 타면은 성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대요. 그런가요? 이게 과학적으로 높대요. 도시 전설이 아니라 도시 팩트가 네, 팩트가 돼버렸어요. 팩트가 됐어요? 이게 자전거 앉으면 안장에 의해서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 눌리는 부분이 회음부라고 하는 신체 부위래요. 근데 거기 안에 동맥, 정맥이 흐르고 신경절이라는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는 데가 있어서 거기가 눌리는 상태가 장시간 지속되면 혈관도 막히고 신경도 망가지고 해서 남성의 경우에는 발기부전까지 올 수도 있다. 진짜네요. 근데 실제로 전 뭐 자전거를 그렇게 많이 타진 않았지만 두발 자전거 못 타시잖아요. 두발 자전거를 탈 줄 모르지만 제가 고3 때 배운 적이 있어요. 맞아요. 고3 때 이제 수능 준비하면서 밤마다 친구가 나오라고 하면은 산책하다가 그 풀려있는 자전거들 있잖아요. 맞아요.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들 그런 거를 몰래 타면서 자전거를 배웠거든요. 이것마저도 네. 몰래 길바닥에 있던 거를 또 싹싹 긁어 먹었죠. 자전거도 했는데 이거를 딱 주워서 이제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그 좀 넘어서도 밖에서도 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타고 나니까 이 고관절 그러니까 이 가랑이 사타구니. 사이가 사타구니가 엄청 아픈 맞아요. 거예요. 아파요. 처음 타면 아파요. 네, 그래서 타면 이게 건강에 좋은 거 맞아? 이랬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고자가 될 뻔한 거네요. 네, 오래 타면 된대요. 만약에 맞들려서 계속 탔으면은 큰일 났죠. 저는
좀 어렸을 때보다 뚱뚱했잖아요. 그래서 허벅지가 굉장히 뚱뚱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뚱뚱했죠. 그냥 앉아 있으면은 이게 낀단 말이에요. 살에 찌부가 되나요? 이게 찌부가 되면은 자체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계셨네요. 그쵸. 그냥 오래 앉아 있기만 해도 이 그 자전거 타고 나왔을 때처럼 저린 느낌이 나요. 저 그래서 이 자전거 타면 안 되겠는데. 자전거를 탔으면 안 되고 살도 다들 빼시길 바랍니다. 고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지금은 빼셨잖아요. 지금은 좀 날씬해진 편이지만 여전히 앉아 있으면은 이게 엄청 저리거든요. 저는 이게 어쩌면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전거를 일부러 안 배우신 거네요. 그런 걸 수도 있죠. 고자가 몸이 본능이 이제 말해준 거죠. 야, 너 이거 타면은 고자 된다. 고자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전거 그럼 타긴 타요? 두 발? 두 발이요? 탈 줄 알아요? 탈 줄은 알죠, 솔직히. 그래요? 근데 오르막길은 어렵습니다. 오르막길을 못 오르겠어요. 내리막은 내려와요? 내리막은 잘 갑니다. 뭐야? 원래 브레이크는 잘 잡거든요, 저는. 반대로 무서워하지 않나요? 아니, 오르막을 잘 올라가. 무서워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힘들어요. 힘이 안 받던데요, 그냥. 일어서서 타야 돼요. 오르막. 그래요? 그래야 일어서서 타면 무서워서. 잘 올라가요, 그래. 옛날에 그리고 자전거는 두 손 놓고 타는 게 깐지거든요. 진짜 그거만큼 꼴보기 없어요, 진짜로. 저는 못했어요, 그거 무서워서. 그래요? 두 손 놓는 거 못해. 한 손을 하는데. 가끔 이제 보이거든. 초등학교 때 많이 봤거든요. 저보다 나이 많은 형이 막 자전거 타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손을 놔요. 근데 자기의 그 취해 있는 표정이 보이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멋있어요. 안 멋있죠. 하나도 안 멋있고 그냥 뭐하냐. 지가 멋있는 줄 암. 그 자전거에 손 떼는 그 자세 자체가 약간 찐따 같은 자세이기 때문에. 그냥 어깨 축 늘어져가지고 나 다시 그렇습니다. 돌아갈래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자전거를 좋아했으니까 경험해본 게 저희 어릴 때 네이버 웹툰 중에 윈드브레이커라고 있었어요. 자전거 타는 웹툰.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저희 사이에서. 그쵸.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자전거에 이 뽕이 차가지고 엄청 타고 다녔는데 타고 있으면 엉덩이가 엄청 아프고 실제로 그곳이 아프기도 합니다. 네, 진짜 그렇게 가다가 턱을 탁 지나간다? 끝이에요. 맞아요. 진짜 끝이에요. 그럼. 너무 아파요.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자전거를 잘 안 탑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자전거 고자살은 팩트인 걸로. 팩트인 걸로. 자, 마지막 괴담입니다. 엘리베이터 괴담이에요. 아세요? 엘리베이터 괴담? 엘리베이터 괴담. 이건 많죠. 어떤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지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된다는. 바리에이션이 엄청 많아요. 그래요? 엘리베이터 계단 바리에이션이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한 번씩 다 눌러서 들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4층에 가면 사후세계로 갈 수 있다던가 귀신을 볼 수 있다던가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 창문의 13번째 칸에 귀신이 있다. 이런 게 있었어. 그 옛날 엘리베이터들의 그 창문이 맞아요. 너무 무서워요. 그게. 그 옛날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창문이 뚫려 있어요, 문에. 그러니까요. 그 밤에 타면은 보이잖아요, 층이. 층마다 심지어 불이 켜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두운데 거기 사람 한 명 서 있으면 기절하는 거거든요. 그걸 주제로 한 공포 영상도 많아가지고. 맞아요.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정말요. 저는 이 거울 괴담이 진짜 무서워요. 거울 괴담. 이렇게 거울이 마주보고 있으면 반사가 서로 되니까 쭉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그 썰도 있었던 것 그 13번째 이제 귀신이 있다 이건데. 맞아요. 또 하필 제 집이 13층이에요. 13, 13이니까 약간 정말 무섭네요. 쉽지 않아요. 세 본 적도 있어요, 어릴 때. 저도 그 썰을 듣고 저 오히려 거울을 안 보게 됐던데. 맞아, 저도 안 봐요. 거울이랑 눈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무서워서. 근데 13번째까지 못 세요. 왜냐면은 한 8번째까지 세면은 그 뒤에는 이게 뭉개져가지고 너무 멀어서 흐려져가지고 못 세요. 보입니다. 심지어 약간 제 얼굴에 가려져요. 맞아요. 이렇게 봐야 돼요. 숨어가지고 이렇게 봐야 돼가지고. 빼꼼 봐야 돼가지고 못 셉니다. 근데 그 거울 자체는 무서워요. 왜 그렇게 만든지 모르겠어. 하나만 해놓지. 그러게요. 그게 지루할까봐 해놓은 거래요. 지루할까? 옛날 엘리베이터는 느리니까 없으면은 올라가는 동안 할 게 없으니까. 거리라도 봐라 이건데. 이제 없어도 되지 않나? 빠르니까. 자, 엘리베이터 계단 믿으시나요, 그러면? 믿진 않죠. 그냥 무섭다. 믿으면 못하지 않아요? 엘리베이터라는 게 무섭다. 혹시 너무 공포 소재로 쓰기에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엘리베이터 고립되어 있고. 네. 거기서 불만 꺼져도 너무 무섭잖아요. 맞아요. 가끔 깜빡거리면 진짜 무서워요. 그니까요. 소리도 무서워요. 맞아요. 몇 층입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쿵쿵 소리도 살짝 나잖아요.
아, 근데 그게 가끔 리듬 같아서 약간 즐거울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왜지? 옛날 아파트 살았을 때 저는 5층 살았거든요. 그 항상 들리는 그 리듬이 있어요. 둥탕 둥둥탕 리듬이 있네. 진짜 있네 그거는. 하고 딱 도착했습니다. 딱 하고 문이 열리거든요. 그거를 약간 들으면서 가는 그 재미도 있었어요. 약간. 그 완전 긍정하네요. 예, 약간 비트박스를 혼자 연습할 때는 그 중간중간에 비트도 한 번 넣고 둥땅 치퉁탁 이러면서 그럼 지루하진 않고 올 필요 없겠는데 민규 씨는. 아 저는 뭐 어렸을 때는 뭐 상상놀이로 바로 찾기 때문에 재미있었죠 항상. 저도 엘리베이터 계단은 믿진 않습니다. 그냥 공간이 무서운 거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본인이 직접 겪은 미스터리 현상 하나씩 소개하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미스터리 현상. 네. 일단은 이런 엄청 신기한 건 아닌데 저는 귀신을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한 저희가 2번 정도 봤었어요. 많이 봤네요. 2번을 좀 많이 본 건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이제 전에 사는 아파트에서 겪었던 일인데 또 어렸을 때요 다. 보통 그 어렸을 때는 그 저희 가족은 거실에서 이불을 깔고 다 같이 잤어요. 그래서 다 같이 자고 있는데 제가 엄마 옆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다가 뭐 제가 무슨 꿈을 꾸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자고 있다가 그 저희가 거실에 자고 있었으면은 그 머리 방향이 부엌 쪽이었거든요. 네. 부엌 쪽으로 제가 갑자기 자고 있다가 목을 딱 꺾은 거예요. 이렇게 부엌 쪽으로 위를 올려다 본 거죠. 누운 채로 위로 올려다 봤는데 목을 딱 봤는데 딱 그 정말 전형적인 처녀 귀신처럼 생긴 하얀 소복에 머리를 늘어뜨린. 네 머리 이렇게 앞으로 축 늘어뜨린 여자가 앞으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걸어오고 있는 저는 계속 근데 그게 무서운 감정을 느끼지 않고 그냥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있는데 얘가 막 걸어오고 있는데 약간 런닝머신 타는 것처럼 제자리 걸음을 하고 계속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밑에 러닝머신이 있었나요? 그건 아닌데 운동을 기구가? 뭐지? 걸어오고 있네 하고 있는데 가까워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계속 보고 있기에는 너무 무서워서 다시 이제 엄마 옆으로 가지고 질끈 깎고 다시 잤던. 티베깅은 안 했네요. 못 움직이지 이러면 에휴 이러면서. 네,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봤던 게 똑같이 부엌에서 봤어요. 부엌에 뭐가 있네. 그 설거지 하는데 보면은 베란다를 볼 수 있는 그 창문이 조그만하게 있잖아요. 그 창문 제가 그 대낮이었는데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는 거를 나 이제 거실에서 놀다가 딱 봤는데 갑자기 그 창문에 그 얼굴이 파란 빛을 쏜 것처럼 파래진 귀신이 딱 나를 보고 쓱 웃더라고요. 쓱 웃고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뭐야? 약간 그 장면 자체가 그거 같은 거 그 무서운 스펀지에서 귀신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얼굴에 파란불 이렇게 밑에서 쏴가지고 무섭게 만든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TV 영상 같아서 무섭진 않더라고요. 근데 둘 다 귀신을 봤는데 무섭진 않았어요, 솔직히. 귀신이 그럼 소득이 없어서 안 나타난 거 아닐까요, 그 뒤로? 재미없어서. 쟤 안 놀라네 이러면서. 그러네. 보긴 봤네. 그 꿈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낮에 본 거는 그게 꿈이 아니었었어가지고. 그건 진짜다. 근데 내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서 그런가 그냥 싶더라고요. 뭔가 빛이 비춰져서 뭔가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얼굴이라고 본 걸 수도 있어요. 그런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뭐 실제 귀신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전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 때 수련회에서 봤는데 휴닉스 파크 갔거든요, 평창에. 네. 이거 들으셨을 텐데 첫째 날에 저희 한 5명에서 자요, 거실에서. 네. 근데 저희가 파워에이드 한 병씩 사서 마셨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아예 안 마셨단 말이에요. 네. 냉장고에 넣고 잤는데 둘째 날에 그 파워에이드가 반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개빡쳐가지고 내 파워에이드 누가 먹었냐고 저희 4명을 신문하기 시작한 거죠. 줄 세워놓고 너야? 이렇게 하고 누가 먹었냐고 이제 막 따지는데 아무도 안 마셨다. 그러다 친구 한 명이 자기가 새벽에 깨서 봤는데 누가 들어오더라, 방으로. 꼬마애가 들어오더라. 걔가 냉장고 앞에 앉아있는 걸 봤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날 밤에 그걸 확인해보자 해서 밤을 새기로 했어요. 근데 한 10시쯤에 이제 9시에 점호를 하죠. 수련회를 가면. 자고 11시쯤에
다 기절을 했고 저랑 친구 한 명만 깨 있었어요. 네. 저는 창가 쪽에 있었고 그 친구는 제 옆에 있었는데 1시까지 버텼나?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잘게 이러고 그냥 자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야 냉장고 이러는 거예요. 오. 거기서 쓱 봤더니 저기 그 현관에서 진짜 한 요만한 한 19살쯤 돼 보이는 키가 되는 꼬마애가 터벅터벅 걸어오더니 냉장고 앞에 딱 서서 안녕을 하고 쭈그려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쭈그려 앉아서 이렇게 무릎에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완전 쭈그려서 약간 네. 우는 것처럼.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불 속으로 쑥 숨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파워에이드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냥 안 근데- 먹었으니까. 오, 잠깐만. 너무 무서운데요? 근데 저는 그날 그 친구랑 2명이서 본명을 봤거든요. 네. 그 꼬마애를. 네. 꿈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내가 깨 있었으니까 9시부터 점호를 하고 그때까지 깨 있었으니까. 그때 본 게 마지막입니다. 그럼 그 친구들도 다 기억난대요? 그 3명은 잤고 저랑 옆에 저 깨웠던 친구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기도 봤다고. 그 친구가 그걸 보고 절 깨웠으니까. 저를 이렇게 야 보라고 왔다고 했으니까. 우와, 그럼 진짜인데? 그러니까 그때 본 게 마지막이에요. 귀신. 우와, 토시오잖아요, 그거. 그죠? 근데 저도 그 귀신이 민규 씨 말하는 것처럼 파란색 빛이었어요. 우와. 우와, 진짜, 야, 이거 진짜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약간 귀신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와, 아니, 그런 경험을 하면은 자취 못하지 않나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별로 막 그렇게. 근데 저 자취를 집이 2번이 바뀌었는데 2번째 집은 괜찮은데 첫 번째 집이 약간 조금 그랬던 게 가위도 거기서 되게 많이 눌렸고 거기서 자고 간 친구들도 자꾸 뭘 봤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 집은 좀 별로였고 저는 기가 약해서 그걸 느껴요. 자취방을 보러 가면 이 집 좀 별로다 이걸 느끼기 때문에 잘 골라서 가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첫 번째 집을 가봤나요? 가봤죠. 그 편의점 위에 진영 씨랑 와서 찾잖아요. 카누 타고. 거기가 그랬나요? 네. 제 두 번째 집도 가봤죠. 두 번째 집은 군대에 계실 때 많이 베이스 캠프를 이용하셨죠. 아, 그래요? 그 첫 번째 집 전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 저는 나빴어요. 근데 첫 번째 집이 거긴가요? 그 창문이 있는데 그냥 벽지로 가린? 그 집이 두 번째였나요? 그런 집은 없는데요, 저한테. 그래? 에이. 진짜 없어요. 전 그런 집 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 곰팡이 잘 쓴다고 막. 그거 첫 번째 집인데 창문을 벽지로 가른 게 아니라 제가 관리를 못했습니다. 에이씨. 제가 빨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거였어요? 네, 습기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막 창문이 이 바로 밖에 창문이어서 그래서 좀 음산한가? 그래서 그런. 그 집에 해가 안 들었어요. 앞에 건물이 해가 안 있어가지고. 뜨니까. 그러면 좀 기가 약할 수밖에 없네. 눌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저희도 다 귀신을 본 거네요. 오, 근데 저는 귀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안 믿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한테 뭔가 해가 되는 것도 없었고 엄청 무서운 것도 아니고. 저도 저한테 해가 된 건 없었어요. 그냥 쭈그려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막 근데 원재 씨가 본 귀신은 너무 그 동작이 선명하잖아요. 맞아요. 저한테 인사했어요. 인사하고 쭈그려 앉는. 저는 그냥 갑자기 쓱 웃고 사라진다던가 걷는데 진짜 무슨 뭐 홀로그램처럼 그 제자리에서 걷는 거밖에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뭔가 현실감이 없으니까 약간 귀신처럼 안 느껴졌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본 건 진짜 귀신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그 친구는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 친구는 저를 놀리려고 귀신인데 제가 너무 무서워서 헛것을 본 게 아닌가. 겁에 질려가지고 그래? 제 상상이 만들어낸 걸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귀신이 있다고 봅니다. 네. 무섭네요. 좋습니다. 오늘 민규 씨랑 둘이서 미스터리에 대해서 떠들어 봤는데 아직 여름도 아닌데 좀 오싹해지는 정말 오늘 소름 좀 많이 돋았어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잘 때 잘 수 있을지 모르겠고 괜히 무섭네요. 네, 아직 여름도 아닌데 남양 특집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여름에 한번 이제 한 6월 8월 사이에 한번 남양 특집으로 무서운 얘기만 한번 먹어볼까요? 날 한번 확 잡고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겪으셨거나 재밌게 봤던 미스터리가 있다면 좀 댓글로 남겨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귀신을 본 게 저희만 있진 않겠죠? 맞아요. 70억 인구인데 엄청 많네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떠드는 걸로 하고 지금 그냥 입만 살아서의 주인장 유원재 김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